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기능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자, 이제 로그인 기능 만들어 볼 거예요.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로그인도 필요하겠죠? 근데 로그인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JDBC 아티클 매니저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을 때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원이 로그인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끔 해주려고 어떤 일들을 했었죠? 이제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고를 사용했었고, JDBC에서는 이름만 세션인 우리가 클래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했었죠. 자,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어요. 왜? 웹이라고 하는 환경을 실제로 다루고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진짜 웹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실제 세션을 다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 검색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이 친구가 세트로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세션과 쿠키 거의 항상 세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유저가 있고요. 웹서버가 존재하고 그 웹서버 안쪽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용자가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을 우리 프로그램 쪽으로 웹서버가 넘겨주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동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웹 환경에서부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션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클래스 세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스태틱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한테 값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기억하게 했어요. 자,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이 세션이라는 녀석이 진짜 세션이 해줄 겁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션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웹 환경으로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요청이죠. 이거 뭐예요? 응답이죠. 세션이라는 녀석은 요청에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코드한테 뭔가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요청,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을 그 요청이라는 녀석 안에 세션도 그냥 들어 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는 세션을 우리가 직접 활용할 거고요. 그걸 활용해서 값을 저장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션이라는 녀석은 요청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넣는 행위, 그리고 값을 빼서 사용하려고 하는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제든지가 어디서 언제든지냐면 이 안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청 없는 상황은 우리 프로그램에 없겠죠. 브라우저에다가 뭔가 화면을 띄웠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이 요청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만들어낸 웹사이트로 들어왔다면 항상 존재하겠죠. 그 항상 존재하는 요청들마다 세션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요청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션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스태틱 변수를 사용했었던 이유가 스태틱 변수가 아니면 매번 그 변수는 제 할당을 받으려고 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올바르게 물고 있지 못해서였죠. 지금 이 세션도 스태틱 변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 안에 세션이라는 녀석은 들어있고요. 다만 우리가 값을 세팅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값을 세팅을 해주면 그 로그인 기능을 처리했던 그 로직에서 벗어나고 다른 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도 그 리퀘스트 안에는 항상 우리가 저장한 세션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로그인에 대한 정보 같은 걸 기억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릴 건데,
얘네들이 세트로 나온다라고 했죠. 자, 쿠키는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간략하게 좀 알아볼 건데 이 녀석은 둘 다 목적은 동일해요. 웹사이트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보가 아니라 뭔가 저장해서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데이터라면 세션 쿠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용자 정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면서 차이를 느끼게 해드릴 건데, 쿠키라고 하는 녀석은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누구겠어요? 요청을 보내는 사용자, 즉 브라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브라우저가 실행됐을 때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그 해당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뭐가 좋겠어요? 쿠키라고 하는 곳의 데이터를 우리가 막 불가능한 얘기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데이터를 쿠키에 저장을 했대요. 예를 들어 그 무거운 데이터가 우리 서버 쪽에 저장이 된다면 우리 서버가 그만큼 능력이 좋지 않았을 때 얘는 느려요. 근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이 되니까 서버에 무리가 안 가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시점마다 저장이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버는 뭐냐?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이 코드 프로젝트, 그리고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웹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로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컬로 돌리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이 로컬 환경 서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과는 상반되겠죠? 저장되는 위치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뭘까요? 데이터가 어디 저장된다고요? 클라이언트의 컴퓨터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꺼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쿠키라고 하는 녀석은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쿠키스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쿠키를 건드린 적이 없지만 뭔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쿠키가 이제 이 개발자 도구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면 실제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 사용자들이 직접 개발자 도구 들어오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보안에 취약하다.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쿠키 방식으로는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션은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가 로컬 환경이니까 이 로컬 환경으로 쳐들어와서 얘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용자는, 클라이언트는. 이런 차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어요.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많이 쓸까요? 이 쿠키.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둘 다 사용하는 건 맞는데 얘는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하되 중요한 뭐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정보는 저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회원 번호 같은 거. 그러니까 사용자가 알아도 의미 없는 거.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통 보관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션 같은 경우는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무겁게 저장하려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무거울수록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해서 얘도 결국에는 뭐 사용자의 뭐 번호나 회원 번호나 뭐 아니면 뭐 아이디 이런 거를 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회원 정보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유도리 있게 가능한 상황.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여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고 좀 더 넓게 사용 예제들을 살펴보면 쿠키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일주일간 보지 않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광고 같은 게 떴을 때 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면 일주일간 보지 않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쿠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세션은 그렇게는 못해요. 이런 차이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쿠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기가 올 거예요. 나중에 그 시기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주인공은 세션이니까 세션 얘기를 조금 더 할 겁니다. 이 녀석은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매번 서버랑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통신은 당연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서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다 쓰려면 통신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할 때 매번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접속을 하려고 한다면, 통신을 하려고 한다면 얘는 생각보다 버벅거림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션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냐면,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클라이언트에 남겨놔요.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이 키값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쿠키로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있던 이 녀석 있죠? 얘가 세션의 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세션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쿠키라는 영역에다가 이 세션의 키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이 JSession ID예요. 세션 ID라고 키 값이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 쪽에 있는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와 이 키 값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쿠키의 값을 이제 세션 쿠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검색하면 같이 나온다.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막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딱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말로 설명드렸던 쿠키는 이제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쿠키로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세션 같은 경우는 쿠키로 처리했을 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세션으로 저장하는 게 올바르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 너무 무거운 데이터는 처리를 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럼 서버에 부담이 갈 거니까.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쿠키와 세션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웹에서 세션으로 처리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쿠키로 처리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죠. 왜?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걸 세월이 지나오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거스를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기능 main.jsp에 로그인 버튼 만들고, 버튼 누르면 로그인 할 수 있는 양식 나오고, 양식 작성한 후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실제로 로그인 되었다라는 메시지 보여주고 메인. 자, 이 과정 안에 실제로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란 얘기인데,
일단 세션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제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린 적은 없으니까 개념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그동안 해왔던 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필요한 거 뭐뭐 있겠어요? 이 양식 보여줄 수 있는 서블릿 하나 필요할 거고, 양식 JSP 하나 필요할 거고, JSP 하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 실제로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서블릿 하나 또 필요하겠죠? 3개.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만드시고, 메시지를 보여줬더라고 해도 어차피 정보 기억하는 거 아직 안 했으니까, 당연히 중복 로그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예요. 일단 그 상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세요. 지금 만들어 보라고 한 기능 같이 만들어 볼 거고 바로 세션 적용까지 진행해 볼 겁니다. 자, 하는 방식이야 이제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으니 사실 어려울 게 없죠. 지금도 만약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복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서블릿 필요할 거니까 복사를 하나 할 건데 지금 이제 대충 보이죠? 어떤 서블릿을 복사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멤버 조인 같은 거 복사하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 자체는 딱히 하는 일 없이 JSP한테 일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로그인 페이지 양식 보여주는 것도 딱히 하는 거 없이 그냥 JSP한테 일 넘기면 되는 거니까. 자, URL 매핑 주소 바꿔주고요. 여기에 login.jsp 만들어주고, 자, 이 녀석 없으니까 바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멤버에 login.jsp를 만들 건데 전 조인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예, 로그인. 자, 이름 바꿔주고요. 로그인. 그리고 이 녀석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자, 대신에 이제 2개. 이만큼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두 조인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두 로그인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 포스트 그냥 두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조인 폼 서브밋이 아니라 이름만 로그인 폼 서브밋. 상황에 맞게끔 이름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검증해야 되는 뭐 항목들이 동일하다면 이름을 바꾸지 않고 2개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빼서 그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검증하는 과정이 좀 다르죠. 회원가입에서는 4개를 다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검증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일치하거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 공백 검증만 할 거니까. 자, 이 녀석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빼버리고 이만큼을 제거하겠습니다. 공백 검증 이거 2개면 되죠? 그리고 폼 서브밋 얘는 살려놔야겠죠? 문제가 없으면은 진짜로 보내주긴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로그인으로 넘어갈 거래요. 뭐 해야 돼요 이제? 네, 서블릿으로 이 두 로그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 서블릿은 두 조인 서블릿 복사해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어딨냐? 여기 있다. 자, 두 로그인 서블릿 만들어 주고요. 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시면은 서버가 제대로 켜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살려놓고 DB 접속 필요하고요. 여기서 네임 빼고 파라미터 2개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쿼리를 날려야 돼요? 일단 인설트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날려야 돼요 우리 쿼리? 셀렉트 쿼리 날려야죠. 셀렉트 쿼리 날려서 뭐 해야 돼요? 멤버를 줘야 할 건데 조건에다가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DB를 갖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쿼리를 날리는 실행시키려고 하는 이 녀석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select row.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그죠? 우리 아이디 지금 현재 컬럼 자체에는 중복이 안 돼 이런 거 걸어놓은 건 없지만 유니크 같은 거 걸어놓은 거 없지만 당연히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중복을 피해 놨고요. 사실상 들어있어도 지우고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왔어요. 받아야겠죠?
얘는 셀렉트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어떤 타입으로? 네, 맵이죠. 셀렉트 로우는 맵 타입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었으니까. 자, 멤버 맵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받겠습니다. 자,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검증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갔다 왔는데 만약에 이 멤버 맵이라는 애가 비어 있다면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이 없는 경우죠.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자, 그 검증 우리가 지금 서블릿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걸 배웠고 이제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하는 거를 알았죠. 그럼 사실 서버 쪽으로 로그인으로 보내기 전에 여기서 검증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은 건 맞아요. 실제로 나중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실제로 스크립트에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아직 스크립트가 데이터베이스 혹은 서블릿 쪽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과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눌러요. 얘는 깜빡했어요. 어디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다시 로그인 페이지에 머물면서 이거 지금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 깜빡이는 순간에 여기를 잘 보세요. 얘가 깜빡인 건 맞지만 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얘는 그대로 있었죠.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서도 미세하게라도 깜빡하면서 변화가 있을 텐데 얘는 그대로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는 얘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화면을 그리고 있는 JSP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파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파일 안에서 스크립트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서 너 DB 한번 갔다 와봐. 그리고 이런 애 있나 없나 한번 봐봐. 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보내고 그 요청의 결과를 얘가 다시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러한 메시지를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어떠한 로직이 수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된 로직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뭔가 화면 깜빡이 한 번을 약간 새로 고침의 개념으로 넣어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직 이런 통신하는 방식을 안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방식은 DB를 가려면 결국엔 서블릿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단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엔 여러분들도 다 저걸 배우시게 될 거고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열 거고 멤버 맵 이 녀석이 비어있냐를 물어볼 겁니다. 이건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로 똑같이 했던 거죠. 얘가 비어있는 경우는 일치하는 회원이 없는 경우니까 리스폰스 이거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 녀석 가져와서 스트링 포맷 알림을 띄울 건데 여기다가 메시지는 이런 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는 걸 우리가 명시를 해줬으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쵸, 로그인 화면으로 돌려보내는 게 깔끔하겠죠? 그럼 여기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얘만 로그인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는데 여기다 리턴을 안 넣어줬더라고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리턴으로 이 메서드도 끝내줘야 됩니다. 두 게시라고 하는 애가 더 이상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네임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면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리턴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이 if를 참을 만나지 않아서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대요. 그럼 무슨 경우예요? 아이디는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아이디랑 일치하는 회원의 정보가 한 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회원의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또 검증해야 돼요? 우리 해왔던 거 똑같아요. 비밀번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죠. 자, 조건문 열어주고요. 멤버 맵에 get 로그인 패스워드 여기에는 컬럼명 들어가는 거 아시죠? 키로 컬럼명으로 키가 세팅돼서 넘어올 거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equals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은지, 우리가 입력해서 받아온 로그인 패스워드 얘랑 같은지. 얘는 우리가 입력하는 행위로 넘어올 거니까 데이터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같다의 경우죠. 우리는 틀린 경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false. 그럼 얘는 이제 아이디는 존재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내용을 바꿔주면 되겠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왔던 대로 아이디에 대한 검증, 비밀번호에 대한 검증 따로, 이걸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따로 진행할 수도 있겠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눠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거 필요 없겠죠? 왜냐면 구멍 내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란 얘기는 사실상 string 포맷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환하려고 이걸 썼던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리턴을 안 만나고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을 둘 다 일치하니까 아이디도 있고 비밀번호도 일치하니까 로그인을 해도 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보여준다면 로그인 성공했다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메인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자리에는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 보여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네임 보여주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네임이 빨간 줄이 있어서 로그인 아이디로 일단 바꿨어요. 로그인 아이디는 여기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 활용해서 리턴 안 만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면 실제로 로그인된 회원의 아이디가 맞으니까 그냥 보여줘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아니 네임 보여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멤버 맵에 들어있는 get으로 여기다가 네임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가 바로가 하나, 둘. 맞네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로그인 기능 됐는데 우리 버튼을 안 만들어 놨군요. 제가 메모장을 보면서 한 게 아니라 가지고 회원가입의 밑에다가 로그인 버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기에는 로그인이라고 넣어 줄게요. 그럼 우리 브라우저에 가서 메인으로 돌아가 보고 서버를 안 켰군요. 메인으로 돌아가서 로그인 버튼 생겨났어요. 누르면 넘어갈 거고요. 플레이스홀더는 제가 일부러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하시고 여기다가 뭐 이런 회원을 입력했다, 없는 회원 입력했다, 이거 누르면 뭐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안 바꿔놨군요. 로그인. 여기다가 아이디 있는 애 했어요. 이거 아이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있는데 비밀번호 틀렸다. 그러면 이거 눌렀을 때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다시 로그인으로 갈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아이디를 입력 안 했다. 얘는 스크립트가 막을 거니까 안 넘어갈 거고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안 했다. 얘도 마찬가지. 아이디가 없는 거 한번 쳐볼까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히스토리백을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얘가 리로드 되는 거 잠깐 기다렸다가 됐네요. 아이디를 틀려볼게요. 없는 거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다 해주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돌아가면서 남아있는 거, 제가 아까 리턴을 깜빡해서 안 됐던 건데 히스토리백으로 하면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 상황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둘 다 활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둘 다 문제가 없을 때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환영합니다 뜨면서 메인 페이지로 가겠죠. 근데 이제 아직 정보를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문구만 본 거지 사실상 아무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세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세션이라고 하는 건 어디 들어있다고요? 그건 이제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고, 세션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 그 녀석 자체는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자, 요청.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요. 누가 받아요? 서블릿이 받아야죠? 요청 URL 매핑 주소로 받아서 서블릿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받아왔어요. 우리 지금 로그인 했다, 안 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서블릿 처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세션 가지고 데이터 저장하는 그 상황을 이 서블릿에서 해야 돼요? JSP에서 해야 돼요? 이건 서블릿에서 해야죠. 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얘는 모르잖아요. 여기선 우리가 그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검증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이런 문구 보여주기 전에 처리를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세션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겁니다. 자, 세션이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HTTP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세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실제 세션 어디 들어있다고요? 다시 한번. 요청. 그럼 우리가 그 세션을 지금 꺼내와서 얘한테 넣어 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이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타입으로 된 변수에 담아놔야 우리가 얘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에 들어있는 세션을 일단 꺼내올 겁니다. 어디 들어있다? request get session입니다. 이걸 한번 꺼내와야 돼요. 요청에 들어있던 세션이라는 녀석을 get 메서드를 통해서 꺼내와서 이 녀석 자체가 이 변수, 이 타입의 변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 getSession의 리턴 타입이 얘라는 얘기겠죠. 넣었어요. 그럼 세션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세션이라는 애한테 리모컨 눌러보면 set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set attribute? 우리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 중에서 쿼리 스트링 혹은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인풋들 데이터 넘겨받은 거 꺼낼 때는 리퀘스트의 get 파라미터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JSP한테 넘겨줄 때 request.set attribute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메서드 이름이 동일하네요. 사용 방식도 동일해요.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세팅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일단 로그인 대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거 이름 이 키로 멤버 맵.get 여기에 아이디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러한 키로 이 밸류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꺼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get attribute를 꺼냈으면 돼요. 그렇게 꺼냈을 때 이 작업은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청에 세션이 들어있는데 요청이 바뀐다고 세션이 바뀌지 않는다라 그랬죠. 공유 자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요청에 들어있는 이 녀석은 얘로 가져올 수 있는 세션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넣어진 채로 보관되고 있어요. 요청 안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이 변수 만들어 놓고 또 꺼내서 담아 놓고 얘한테 get attribute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세션은. 일단은 요거 하나만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가 우리가 지금 PK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세션이 이제 저장을 했어요. 이걸 활용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보가 세션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너 지금 로그인 중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로그인을 안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것도 생각해보면 is 로그인드라는 메서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불러서 조건문으로 로그인부터 하고 와 아니면 로그인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바로 활용하는 것까지 가려면 또 추가적으로 만들 것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보죠. 일단 여기서 한번 커밋을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이건 그냥 바로 할게요. 로그아웃 기능 만들어주고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 복사해서 로그아웃 서블릿 로그아웃은 뭐 화면단에 뭔가 보여줘야 되거나 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do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직접 응답을 해서 알림창 같은 거 보여주고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DB 갔다 올 필요 없고요.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할게요. 이만큼 필요 없고 DB 가는 거 필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캐치블럭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자,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로그아웃을 시키면 돼요. 로그아웃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set attribute로 저장한 그 값을 우리가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값이 있다면 로그인이 된 거고, 값이 없다면 로그아웃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remove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녀석도 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인자에 들어가는 애는 뭐겠어요? 키입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그럼 이 키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값을 지웁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세션에 값을 저장하면 로그인, 그 값을 지우면 로그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로 메인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스트링 포맷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 녀석 두 포스트 사실 필요 없어요. 그쵸? 뭔가 포스트로 일종 요청으로 넘어올 거 아니니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우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상관은 진짜 없습니다. 자, 그럼 로그아웃 기능을 벌써 만든 거예요.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고. 자, 지금 로그인 된 거랑 로그아웃 된 거랑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진 못했지만 자, 보세요. 이거 서버를 껐다 켜야겠죠? 메인에서 로그아웃을 한다. 여기 두 로그아웃을 해놨죠? 참. 제가 메인에 로그아웃을 해놔가지고. 다시. 리로드가 됐고. 여기서 로그아웃을 누른다. 로그아웃 됐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몰라요. 근데 됐대요. 여기도 로그인을 해요. 됐대요. 로그인을 또 할 수 있겠죠. 막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세션에 저장은 하고 있지만 막진 않았으니까. 로그아웃 한대요. 당연히 되겠죠. 또 한대요. 되겠죠.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main.jsp에서 버튼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좀 더 확실하니까 그걸로 먼저 볼 겁니다. 자,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정보 어떻게 한다고요? 세션의 값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로 안다 그랬죠. 우리가 그 해당하는 키로 데이터를 까봤을 때, 밸류를 봤을 때 들어있으면 로그인, 안 들어있으면 로그아웃 상태 이렇게 검증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세션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스프링부트 넘어가면 그때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일단 갈 겁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 이 main.jsp를 그리려고 하는 녀석은 홈메인 서블릿이죠. 이 요청이 들어와야 얘를 그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줘요.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세션, 그리고 이 세션을 활용해서 get attribute를 꺼냅니다. 뭘 꺼내야 되겠어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이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나 없나 일단 꺼내 봐야겠죠?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검증할 거예요, 사실. 얘가 값이 널이 아니면 우리가 키랑 밸류 가지고 데이터를 세팅하면 밸류 쪽 데이터 타입은 항상 오브젝트예요, 기본으로. 그래서 널 가지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널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값이 있단 얘기죠. 이 값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뭐 한 거죠?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이 변수한테 일단 초기값 -1 넣어놨죠. 그리고 조건 따진 다음에 비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값이 있으면 이 변수에게 값을 제할당해서 실제 세션에 있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넣는 과정에서 이 녀석은 오브젝트니까 인트로 형변환 해준 거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세팅한 겁니다. 그럼 로그인 했을 때는 이 변수가 값이 뭐예요? 로그인된 회원의 아이디. 로그인 안 했을 때는 -1. 그 상태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 녀석을 set attribute를 통해서 넘길 겁니다. 누구한테? main.jsp한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request의 get attribute를 통해 JSP에서 꺼낼 수 있을 거고요. 그 꺼낸 값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1이면 어떤 상태라고요? 로그 아웃 상태. -1이 아니면 로그인 상태. 나왔네요. 자, main.jsp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릿 열어줄 겁니다. 인트 타입으로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리퀘스트에 get attribute를 통해서 로그인드 멤버 id라는 애를 꺼냅니다. 그냥은 못 담겠죠? 형변환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회원 가입 같은 경우도 사실상 로그인이랑 세트예요.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두 녀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다가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일 때 얘네가 나와야 된다? -1일 때 나와야 된다. 이 조건이 참이면 얘네가 이 안에 코드를 탈 거니까 얘네가 화면에 그려질 거고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얘네는 안 그려지겠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1이 아니면 로그아웃 보여줄 거야. 할 수 있겠죠? 어디 갔어요? 로그아웃. 없죠? 로그인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럼 로그인 해볼까요?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사라졌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지금 보여드린 이 방식은 여러분들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사용하는 그 문법이나 구조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지만 방식은 또 동일해요. 세션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이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더 유용한 것들을 배워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했고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보기도 했고 지워보기도 했고 지금 세 가지 다 해본 거죠. 이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베이직 아티클, JDBC 아티클 해왔던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회원가입했고 로그인했어요.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게시물 작성할 때 회원번호를 저장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걸 하고 나면 뭐 했어요? 권한 체크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나 디테일에 사용 그 작성자의 이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했겠죠?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로그아웃 기능 만든 것도 커밋을 한번 자르고 가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이제 내일 수업에서 진행할 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게시물 작성할 때 회원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할 거다. 게시물 작성 시에 회원 번호,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자, 이걸 할 건데 이거 하려면 우리 뭐 건드려야 되죠?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 순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DB에 아티클 테이블에 멤버, 아이디, 컬럼, 추가 필요하겠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물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글쓰기 기능을 로그인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왜냐면 로그인 안 했을 때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에러 나거나 에러가 안 나더라도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그럼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거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거랑은 다른 얘기니까 일단 요것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응? 검색 기능? 검색 기능은 사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별도로 진행했던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미 나온 거긴 한데 실제로 게시물에 작성자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려는 기능이 이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한 거 컬럼 추가, 그 다음에 이런 거 검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자, 컬럼 추가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얼터 테이블 같은 거 명령어 사용해서 처리하면 될 거고요. 얘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패션에서 데이터 꺼내보고 값 있나 없나 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서블릿이 해야죠. 어떤 서블릿이? 자, 로그인을 안 했을 때 글쓰기 양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에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라이트 서블릿에서 거기서만 검증을 한다면 글쓰기 양식까지 왔다가 거기서 작성하고 작성 버튼 눌렀을 때 막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이제 느껴지시나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지금 상태랑 비교해 보시면 많은 성장을 하셨어요. 이 흐름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검증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을 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감을 잡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장할 때는 to write sublet에다가 똑같이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야겠죠. 자, JSP 우리가 양식 write.jsp에서 써요. 글을 제목이랑 내용을 써요. 그리고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인설트가 진행되는데 결국에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인설트에 멤버 아이디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넣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JSP랑 서블릿이랑 통신하는 과정에서 JSP가 데이터를 넘겨준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얘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JSP한테 오히려 넘겨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이 인설트에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션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JSP에서 여기서 바뀌어야 될 코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메모장에 적었던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바뀌어야 될 코드가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검증도 여기서 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검증한 다음에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부터 하고 와 하고 먼저 보낼 거고 로그인 되어 있으면 얘로 넘길 거죠. 그럼 얘로 왔어요. 입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보내요. 그 과정에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얘가 알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없죠. 물론 넘겨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넘겨서 얘가 알고 얘가 다시 넘겨서 보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세션을 꺼내서 값을 꺼내도 결국 같은 애를 바라볼 거니까. 세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다 드린 것 같아서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만들어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들어 보고 와서 수업을 그냥 들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할 때 이거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